이재명이 나오면 결국에는 이낙연 지지자들로서는 완전히 자기 집을 남해한테 이제 뺏긴 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 중도 좌파나 조금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돌아서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 종북 세력이죠. 경기 동부연합. 예. 저 세력은 정권 무슨 잡으면 더 이상 놓지를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뭔가 양보하고 이런 타협이 되는 조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못 믿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탄핵부터 이재명 사건, 또 이재명의 화천대유와 성남시 이렇게 계속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체제를 위협하기 위한 세력들이 대권 후보가 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진짜로. 체제를 한번 무너뜨리고 나서 성공도 했고 기름진 돼지들과 가짜 보수들과 돈만 주면 밝히는 전현직 법관들이 있다는 걸 알고 조폭 같은 검찰 카르텔이 있다는 걸 알고 됐네.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수령님의 과업을 이제는 장군님의 과업을 우리는 이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랑 지금 이런 놈들이라고 해서 이런 놈들이 돈 준다고 해서 나름 지가 우파라고 했던 인간들이 돈 몇 푼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돈을 몇 푼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줘도 그렇죠. 그것도 몇억이야. 딴 놈들은 몇십억, 몇백을 받는데. 그 몇백억을 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몇백억을 줘도 아니 자기가 해왔던 정치적인 소신이나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책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던 게 원유철 이제 재판받고 감옥 갔잖아요. 네. 그런데 그 원유철에 이어서 와이프가 고문료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우파도 진짜 정치를 하면서 돈을 벌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탈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슈퍼챗이나 시민사회에서 돈을 빡빡 긁어모으면서 정치를 하겠다 그래. 그것도 난 탈나거든요. 좌우나 지금 다 썩었고 저는 내년에 개혁의 바람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자, 또 이제 좀 다음 거로 넘어갈까요? 이번에. 네네네. 예. 부산저축은행이 갑자기요 좌파 언론에서 튀어나와요 이렇게. 네. 대박인. 저는 그래가 아차 나올 게 나왔다 이제. 네. 이게 왜 저는 부산저축은행 어떻게 알았냐면 문재인이가 2003년부터 2000 초반이에요 어쨌든. 2000년도 초반에 부산저축은행에 문제가 생기고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대표 변호사에 있는 법무부인 부산인가 거기서 56억인가 뭐 받고 부산저축은행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 쪽에서는 부산저축은행하고 문재인하고 그 법무법인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지금 받아 당겼으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부산저축은행이 크게 변호 맡은 거는 크게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문재인과 부산저축은행을 막 이렇게 규명하라 했는데 그 부산저축은행 이름이 대장동에서 갑자기 우파에서 아마 이런 언론 냈으면 웃긴 소리 하지만 경향에서 냈어요. 경향에서 단독 해가지고 이렇게 소제목이 이거예요. 2011년 대장동 사업 1100억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입건 인사가 수사 대상 오르자 김만배가 변호사로 박영수 이놈을 소개해줬다. 특검 전이에요. 그리고 이 소개해준 이후로 김만배하고 박영수가 친해지고 어디로 갔다? 김만배의 고문 변호사로 박영수가 갔다. 딸내미도 취직시켜줬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라고 했어요. 부당한 철이 없었다. 그건 지 말이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박영수를 소개시켰는데 윤석열하고 관련이 없다. 네. 박영수 오른팔, 그 동부지검으로 갈 때 박영수 오른팔은 황교안이었고, 그리고 윤석열과 박영수는 아시잖아요. 네. 특검과 수사실무팀장이었어요. 관계가 없다. 박영수가 이놈 데리고 와야 된다고 말해서 이놈을 데리고 온 게 윤석열입니다. 자기들끼리 이미 조직이 돼 있었던 거예요. 언제라도. 팀을 꾸려가지고 할 때. 자, 이게 말이 지금 많은 거예요. 대검 중수부에서요. 그 당시 중수부장이 김홍일인가 그렇습니다. 누가 지금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윤석열 캠프에 가 있어요. 예, 지금. 네. 예, 그리고 그 당시 대검 중수부 김홍일이가 주임 검사를 지정을 해서 수사를 시켰어. 중수 과장. 이 과장이다. 누군지 아세요? 윤석열입니다. 자, 그리고 김홍일이가 아주 따르고 좋아하는 선배가 아마 박영수일 거예요. 박영수는 정치검사나 이렇게 주변에서 로비 잘 받고 마당발 검사했죠. 그게 대부예요, 대부. 같이 황교안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카페 다니고, 황교안은 그때 술을 안 마시니까 색소폰 배웠다 했고, 박영수가 한 말입니다. 예. 그리고 같이
부산 동부지검인가 여기서 마치고 다시 고검으로 같이 박영수와 황교안 컴백 같이 하고. 자, 봅시다. 김호길이가 그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있으면서 주임검사를 윤석열 중수과장에게 시켰고, 근데 부산저축은행 비리관련 수사대상 특수목적기업이거든요. 스페셜 퍼포스 코퍼레이션 해가지고 SPC 목적 기업이 오늘 보통이란 부산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로 이제 뭐라지 파이낸셜 인베스터나 이래가지고 이자를 받거나 돈을 빌려주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6,155억 대출액 9년에서 10년경 차법처리 대상자 행사대표 브로커 2명 공무원 1명 처벌받았습니다. 구속되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경기도 이것도 인천도 수도권이잖아요. 경기도 용인의 부산저축은행이 계속해요. 수지 상현동의 아파트 시행에도 770억 전액은 갚았지만 2007년경 브로커 3명에 대해서 사법 처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 수사를 하는데 순천, 전라도죠. 순천 왕지동 아파트 시행 447억 원밖에 안 돼요. 2006년에서 8년경 시행사대표하고 변호사 1명 사법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하면서 그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빠진 대장동 SPC가 대장동 개발이다. 금액은 얼마다? 2등이다. 2등. 1,805억 원 대출을 해준 거예요. 부산저축은행이 뜬금없이 성남에 있는 대장동에다가 뜬금없이 대출을 해줬어. 그거는 뭐 연결고리라고 할 수밖에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이 이 말이 있었잖아요. 부산의 좌파와 민주당 쪽이나 친노들 쪽의 저수지였다. 그러니까 그 부산저축은행 회장이 가까웠다. 좌파더라고. 무슨 회장이 있던데 이름이. 자, 그래서 사법처리 대상자 잠깐 우리가 사라져야 되겠네. 아니 이게 가려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수사 수사 안 안 했다는 하고. 거예요. 저기 있는 것 같지만 딱 이렇게 몇 비켜보면 이러면 수사. 없다라는 여기까지 하면 거죠. 수사. 네, 수사 이렇게 하면 안 함. 좋네. 네, 집이. 수사 안 자, 했습니다. 네, 네. 안 했네. 안 했습니다. 네. 대출 시점은 2009년 11월부터 2012년. 금액으로 볼 때 수사를 안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시기가 똑같아요. 네. 효성동 도시개발했으면 대장동도 해야지. 변호사는 안 그렇습니까? 아, 네. 예. 이걸 경향에서, 좌파신문에서. 그러니까 경향은 뭐다? 이재명이 싫은 거예요. 윤석열도 싫은 거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제. 네. 이낙연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이 친문 언론이랬잖아요, 경향이. 그걸 터뜨렸어요. 이재명 지지자와 뭐 친문과 그 다음에 이낙연 지지자는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언론도 지금 갈라지고 있죠. 네네. 자, 여기사님, 요거 한번 보시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의뢰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박영수 전 특정검사가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의 아까 9년에서 10년 해먹은 거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계기로 대장동 개발과 연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대장동 수사는 없었다. 그러면 로비라는 느낌 오잖아요. 그죠? 보세요. 그렇죠.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대장동 사업에 1,100억 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일으킨 A씨 한 명이 그러니까 아까 이 금액에서 1,800억 원 중에서 1,100억 혼자 이 A씨가 일으켰어요.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을 대장동에 넣었어. 검찰 중수부의 수사에 대비해서 당시 검찰 출입기자였던 김만배. 그때 머니투데이이고 법조 해버렸어요. 법조 전체 대표 기자. 그러니까 검찰총장하고도 막 면담하고요. 발이 넓었던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기사 이렇게가 잘 검찰로 브로커라고 혼날래. 그렇지요. 네네. 말이 기자지. 그게 맞아요. 그래서 김만배 소개로 누구를 소개받았다? 박영수를 변호사로 선임받았다. 그 당시 박영수는 억대 고검장 출신이니까 억대 검사장이니까 억대로 받았고. 자, 대장동 PF 대출 대가로 10억 원의 브로커리지 피 뒷돈을 받은 A씨는 1,100억 해주고 10억 받았어요. 그죠? 이 건을 당시에는 피했답니다. 윤석열과 김홍일 대검 중수부 수사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빠졌어요. 밑에 거 보셨죠? 네. 빠졌는데 2015년 검찰 수사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검찰 수사를 한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박근혜 좀 싫어하겠어요. 해서 실형 선고가 났대, 이 사람이.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는 그 당시 중수이과장인 윤석열 이자다. 이자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유력 대선 후보로 나오고 있다. 대박 아닙니까, 이거? 대박이죠. 이거 사람들이 또 60일 박수 치고 있어요. 자, 경향신문에서 이게 단독 낸 겁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09년 대학 선배 정영학이 이에 나오지요. 김만배가 지금 구속영장 청구 직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랬냐면 정영학이가 저승사잖아.
정영학이하고 같이 일하던 놈 다 잡혀 들어가고, 정영학이 삥 틀어지면 정영학이가 이놈을 끊기게 만들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영학의 소개로, 네.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대장 프로젝트 금융투자. 이모 대표에게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대출 1,150억 원을 알선했다. 그래서 10억 원 아까 받았다 했죠. 10%. 그러고 대출 약정서에 따른 이건 아직 대장동 이게 하천대유 전입니다. 예, 당시 대출 약정에 따른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열 은행인 부산상호저축은행, 부산상호 이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두루 돈을 빌려 대주 참여했다. 그래서 이 대출금 대장동 토지 사업이 사용됐다. A씨는 알선 대가로 10억을 아까 받았다고 나왔지요. 그리고 15년의 처벌받았는데 A씨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의 인척이다. 그래서 로비가 통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조금 내려갑시다. 좀 더 내려가야 되겠어요. 이러면 되겠지. 네. 예. 그리고 이런 박연호 회장은 대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어쨌든 이게 부산저축에 넘어가면서 이 사람이 살긴 살아남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A씨도 소환 통보받았지요. 그리고 잠깐만 이게 자 A씨 소환 통보받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김만배 그리고 쭉 당초 수익률 대표주를 같은 몸의 비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 그래서 피의자가 아닌 상고인으로 조사돼서 수익률을 조정했다. A씨가. 그러면서 이때 이게 MB 때일 거예요. 김두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 빠져나갔어요. 네.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건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였지만 대장동 PF 건은 수사 대상에 윤석열 주임검사 당시 중수과장이 포함시키지 않았고 김홍일이 중수부장이 하지 말라고 결정 내려줬겠죠. 그렇게 했다. 이후 A씨와 김씨, 박 전 특검은 친분을 유지했다. 네. 돈과 술이겠죠. 그죠? 그 김씨가 2014년 대장동 사업에 뛰어드는 계기가 됐다는 거. 11년도에 브로커 역할을 하던 김만배 씨를 불러와서 박영수를 받아서 A씨가 얼마나 돈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수사에도 대상에서 빠지고 박영수가 그런 영향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수사에서도 빠지고 이 사람이 혐의도 조사도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대장동에 내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180억을 빌려주고 해가 이런 게 있었는데 야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가 정영학을 A씨가 이야기해줘 김만배가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근데 김만배가 뛰어드니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까지 안 됐다가. 그렇죠. 예. 자, 근데 A씨는 아까 말한 대로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대출 대가로 구속 기소됐고, 그 당시 남 변호사도 이때 뭐 받아먹었다고 남욱 구속된 게 갑자기 남욱 무죄된 거지. 무죄요? 남욱이 무죄됐어요. 그 당시. 그때 당시. 예, 그 당시. 남욱도 그때 3억인가 받았는데, 예. 그 보시면 보세요. 당시 수사 단계에서도 박영수가 A씨 사건을 변했다. 야, 정말 근데, 자, 박영수가 대검 중수부 수사 때 저축은행 때 A씨 사건을 수임한 결과 묻는 질문에 기억이 없다. 어떻게든 기억이 왜 없어? 어떻게든 지금까지 변호 활동을 정당하게 했지 장난친 적 한 번도 없다. 웃기고 있네. 정당하게 한 변호 활동이라는 게 다 범죄로 지금 밝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예. 이 돈을 먹고서는 지금 예. 그리고 윤석열 쪽도 뭐 친분 관계의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된 사실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도 특검해야 된다. 수사가 빠졌다. 성남 대장동 개발이 왜 1,805억 원, 그 밑에 770억, 447억도 수사해놓고 왜 이것만 빠졌냐? 영수가 양념 쳤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좀 특검이나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빨리 특검을 해야 됩니다. 특검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경기 성남 대장동 사업 하천대유 등이 거둬들인 막대한 배당 이익에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투입된 공적 자금도 상당 부분 녹아있다. 네. 혈세라는 거예요, 그죠? 네. 초기 사업비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된 저축은행이 시야 잘하는 기반이 됐죠, 그죠? 네. 그리고 1,100억 원의 30% 가능 정도는 아직도 회수되지 않아서 공적 자금이 투합됐다. 330억 원 혈세가 들어갔다. 네. 그리고 대검 수사, 이것도 중수부가 2011년 저축 사건을 대대적 수사할 때도 PF 대출권은 다뤄지지 않았다. 네. 이렇게 이 내용들은 뭐 비슷한데 보세요.
대장 PFV는 11개 저축은행에서 1,800원의 PF 자금 대충받았고, 천화동인 4호, 5호의 소유주로 막대한 배당 수입으로 남욱과 정영학 회계사는 당시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이 자금을 토지 비용, 매입 비용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네. 오른쪽 화면을 보셔도 대략 내용이 이런 거 있죠, 그죠? 네. 이 같은 상황은 예금보험사가 2014년 7월 대출금 대부분 상하지 못한 대장 PFV 측의 검찰의 수사일의 전까지 계속됐다. 이래서 이제 수사일을 하니까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이제 15년도가 돼서야 A씨를 잡아들이고, 대검 중수부가 병신입니까? 수원지검보다 못하고 예금보험공사보다 못해요? 왜 그것만 수사받았죠? 그걸 장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면서 이게 밑줄이 참 중요해요. 이 대장 PFV 측은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 세력이 대장동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했고, 이걸로 자기들이 권리가 있다. 그래서 2015년 성남메이트 컨소시엄에 합류하는 상황으로 이어져서 화천동이 0.9 1% 플러스 빼기 한 주, 그리고 천화동인부터 해서는 합쳐서 7개가 6%. 이게 수천억의 돈을 만들게 된 근원이 됐다. 근원이 된 거죠. 예. 이 보세요. 예, 부산 중수부에서 왜 빠져나갔냐? 왜? 지금 보세요.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압수수색 7개월 만인 그해 11월 9조 원대 금융비리를 확인하고 최종 수사를 발표했는데, 이 수사로 부산저축은행의 전 현직 임원과 정관계에서 42명이 구속 기소되는 등 6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근데 화천대유는 빠졌다. 네. 자, 검찰 수사는 중반 이후부터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정조했지만 수사의 본류는 부산저축은행의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었다. 대장동 같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은 부동산 시행사 등 120개의 SPC를 만들고 5개 계열 은행을 통해서 약 4조 6천 원을 불법 대출해줬다. 네, 대출자산 약 7조 원 중 PF 대출이 65% 차지한 것이다. 당시 저축은행권은 20%를 넘지 않았는데 3배를 넘게 그렇죠. 해줬다. 그러면서 네. 이제 대장동 대출은 맞습니다. 대장동 1100억. 대출이 1,100억대. 네. 단위 사업으로는 거액에 해당했지만 중수부 검찰 수사는 받지 않았다. 검찰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선별로 악당을 놔두고 눈 감고 쓱 지나가라고는 딴 돈 막 때리고 있어. 그러면서 무슨 아이고 참. 이보세요. 그래서 김양 부회장은 그 김민영 저축은행 대표의 아들 사업에 300억 대출한 사실이 있고 저축은행 모의가 기소됐고 처벌 다 됐잖아요. 그럼에도 더구나 당시 A씨는 그 박 회장의 친인척인데도 대가로 10억 3천만 원 별도 편취했는데도 그럼에도 중수부는 A씨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 유 변호사님 진짜 유 변호사님 특검이면 유 변호사님 특검이면 다 조지겠죠 이거. 특검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특검 한다 하면 유 변호사님 들어가셔가지고 특검 하셔가지고 다 조지시면 좋겠어. 이명규 변호사님하고 진짜 국민특검단에서 대한민국 특검단으로 이제 저희 하면은 다 조질 수 있겠죠. 근데 엄청난 압박은 들어올 거야 아마. 막 사법연수원에 가르쳤던 교수님부터 해서 노숙부 교수님부터 해서 그죠. 아까 이 말씀드린 부분 그죠. 이렇게. 네. 약간 내용들하고 비슷한 내용. 요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액수가 적지 않았다. 좌측 하단입니다. 네, 좌측 하단에. 예.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 안 나오나? 안 나오네요 보니까. 예, 여기. 아, 되네. 예. 예. 그러면 자, 이렇게. 예, 맞아. 예. 액수가 적지 않았고 동일한 사안으로 몇 년 후 기소됐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기소가 됐다니까요. 그것도 중수부가. 네. 그래서 당시 수사가 미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혐의점이 뚜렷한 사건만 집중적으로 네. 조사했다? 예. 아니, 지금 저 대출을 갖다 저렇게 많이 해주고, 지금 그거보다 적은 액수. 아니, 저는 그 혐의점이 뚜렷하냐 아니냐는 예. 액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슨 뭐 이렇게 뭐, 누구랑 뭐 친하니까 뭐 이런 걸로 보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윤석열 측은,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은 주임검사였어요.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금감원 등 로비 의혹 부분을 맡아 개별법인 수사 담당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빵군 게. 자, 변호사님,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가 저 사건들이었어요, 아까. 네, 맞아요. 10억 3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대장동도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에 들어가는 거죠. 대출 비리에 들어가죠. 그럼요. 그거 없이 어떻게. 여력이 안 되는데 브로커를 세야가 친인척을 세야가. 저희가 무슨 얘기냐면, 대출 비리를 조사했지만, 대출을 해준 데가 법인이면은 안 했다. 이 얘기예요. 말이 되는 말이 안 되죠. 다시 역으로 돌아가 보면. 그게 뭐가 본질이에요. 자, 예. 여기도 법인 있어요. 시행사 대표도 있고, 시행사, 이런데 법인 없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른쪽 맨 밑에 박모 회장은 징역 12년이 중형 선고되고, 성명 없이 수사했대요. 인척을 봐줄 이유는 봐줬어. 박영수를 선임하니까 봐줬어. 그죠? 네. 전역도 하는데 이거 특검해야 돼요. 이거 윤석열도 넣어야 되겠네. 특검에. 그죠?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진짜. 네. 이게 지금, 예. 결국에 이게 지금 경향신문이라고 그랬죠? 예, 예. 경향신문에서 이런 걸 쓰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조그맣게 나옵니다, 지금. 아, 예, 예. 자, 올릴게요. 잠깐만요. 예. 예. 오, 가브리엘님 들어오셨네. 오늘 회사 농땡이 지신 것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원래 네. 들어오셨나, 지금. 가브리엘님 들어오셨어요. 네. 원동호님 들어오셨고, 아까 새청자님 이 대표님도 들어오셨고, 지아님, 황원마님 다 들어오셨네. 매튜님 들어오시고. 네. 감사하네요, 진짜. 지금 이낙연 쪽에서는, 예. 제가 이낙연 쪽이라면, 예. 뭐 제가 아니라 누구래도 한번 예. 생각을 해보면, 예. 이낙연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낙연이 무슨 윤석열하고의 무슨 양자구도에서 밀린다,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고 윤석열이고 전부 다 결국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사라져야 될 인물들이라고 본다면 예. 이낙연 본인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지지자들이 그렇지. 저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재명 쪽과의 그런 노선 경쟁까지 더해져서는 이제 도저히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되는데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이 될 것 같다니까요. 맞아요. 예. 맞는데, 이제 유 변호사님, 제가 유 변호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거의 지금 단독으로, 지금 제목에 있는, 정말, 그러면, 이재명이가 벌써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재명이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재명이를 끝까지, 근데 이거 저 예측 맞았어요, 이거 하나도. 제가 이재명이 난도질 하더라도 대선 후보는 된다 했잖아요. 어쨌든 됐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췄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재명이 그러면 됐는데, 문재인은 저렇게, 그냥 특검 해가지고, 만약에 이재명을 날리면, 민주당에서 후보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재인은 웃고 있어요, 지금. 웃고 있고, 이재명은 지금 막 어찌까지 몰라. 이재명이 문재인 면담 신청하라고 했다고. 왜 그렇죠. 그럴까? 지금 문재인이 갖고 있는 단독 카드. 제가 문재인이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오늘 공개를 할 거거든요. 네. 여러분, 문재인은요, 웃고 있습니다. 이낙연이는 지가 이번에는 못하지만 이낙연이도 웃고 있어요. 왜 웃고 있는 줄 압니까? 문재인에겐 또 다른 대선 후보 카드가 있어요. 무소속이냐? 무소속으로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정의당이냐? 정의당은 좀 어려워요. 그죠? 정의당은 못 믿죠. 그러니까. 못 믿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문재인이 왜 실실 웃으면 지금 둘 다 사이코패스의 끝판왕이잖아요. 그죠? 네. 실실 왜 쪼개고 있고 이재명 오줌을 질질 쌀까? 여러분, 문재인이 뭘 믿고 있냐면 문재인이 직속 가진 단체가 하나 있어요. 어디입니까?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에서 조용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조용하네요, 진짜. 게다가 조용한 놈들이 아닌데. 게다가 열린민주당은 아시죠?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옛날에 자유한국당하고 미래한국당이 있을 때 자유한국당은 그냥 기존 정당이고 법이 바뀌어서 법을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미래한국당은 비례정당으로 전문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보수는 늘 아시죠? 멍청하게 그냥 전략 전술 없이 합치자면 합치는 게 그냥 그 안에서 따로 놀까봐 또 개보신당이나 똥바른전당 만들까봐 그 안에서 네. 그냥 끌어당겨가 못 믿으니까 합친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 별동대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열린민주당이었어요. 열린민주당의 비례 순서 전부 다 보면 조국 쪽 사람들, 문재인 쪽 사람들 가득해. 그런데 그 당이 지금 살아있고 그 당이 지금 말하지. 자, 요걸 하나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시민이 나온다는 말들 막 돌았던 거 기억나시죠? 유시민이요? 유시민이 나온다. 뭐 늘 지는 나오고 싶었는데 유시민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계속 지금 밖에서 물밑 여론조사를 만들어 보는 게 유시민이 나오면 반응이 어떨까 반응이 어떨까. 그래서 홍준표랑 유시민이랑 붙이면 어떨까 이런 말까지 나왔다니까요. 이게 그게 돌던 이야기고. 자, 이 변호사님. 그런데 기자들이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니까 어제 열린민주당에 있는 흑석거사 부동산 하다가 날라간 흑석거사 김의겸 이자가 비례를 앞에 누가 압박을 그만두게 만들어서 이자가 승계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이자가 말을 했는데 혼났어요, 이자가 말하고 나서. 자, 김의겸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세계 개혁이 총결집 단일대로 형성하는데 저희 열린민주당이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지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것 같다. 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힘을 모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한 뒤 머지않은 시기에 발표할 생각이 했는데 김성희라는 대변인은 김의겸이 말이 쌩 웃기지 말고 틀렸어 임마. 네 개인 생각이야 이놈아 하고 김의겸이 의원인데 웃기지 말고 김의겸이 내보다 서열 미치다. 이놈은 병신이다. 개인 의견일 뿐이고 선을 그으면서 뭘 했냐면 대선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계속 숙고 중이다. 뭔가 무서운 말이야. 제가 기억나세요? 이놈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예고를 했고 그 다음에 K파티하고 화웨이까지 지난주에 토요일부터 계속 예고를 했거든요. 유승수 변호사님 방송에서 네. 요걸 말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놈들 안에 요놈들 내부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낙연이가 당연히 될 줄 알고 얘들은 역전도 있다라는 식으로 막 좀 우속대요, 여유있게. 근데 이 김의겸은 이제 이재명한테 빨리 줄 서보려다가 문재인의 뒷생각과 문재인 별동대와 열혈들이 모인 이 정당에 대한 속뜻을 모르다 까부르다가 이제 팽당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문재인은 시웃으면서 나에겐 아직 칼이 있다. 이재명의 목을 딸. 왜? 열린민주당으로 문재인이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다시 사면시킨 정봉주가 나타났어. 이재명의 여자 스캔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봉주 나와라! 여러분 만들 수 있죠, 그죠? 자, 유시민이 화를 났더만. 유시민 나와라! 아니면 그런 놈들은 새 놈 출마를 시켜. 김어준이 나와라. 가면요, 막 떠요. 열린민주당에서 한 네 사람이 떠. 근데 다 문재인 별동대들, 충성파들이에요. 목숨 걸고 문재인을 사수하리라. 그러면 시웃다가 문재인이 이쪽에다 힘을 살짝 실어주면 이낙연 지지자들이 어디로 당한다? 이재명을 80% 안 뽑겠다는 이낙연 지지자들이 전부 다 열린민주당으로 간다. 열린민주당 누군가에게로 탈당해도 나중에 당원 투표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르르 밀려가지고 쑥 다 빠질 수도 있고 탈당 안 하고 저기 전화 걸어가지고 여론설 해가지고 만들고 주변에 다 흘리고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컨벤션 효과가 없어진 거 아시죠? 대선 후보 수락되자마자 이건 우리가 여기서 최초입니다, 그죠? 대선 후보 수락되자마자 원래는 이재명이가 5%는 올라야 돼요. 근데 이재명이가 멈춰 있어요 지금. 왜? 이낙연 지지자가 올라갈 거 잡고 있거든. 문재인도 둥둥하이 대장동 수사 열심히 해라. 이거는 이제 지가 유 변호사님 지난주 예언처럼 특검을 못하게 하려고. 지가 끝까지 검찰로 지우가면서 이재명 목줄을 잡고 들었다 놨다 하려고. 들었다 놨다 하려고.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다른 카드, 문재인이 이재명이 조질 카드를 지금 펌프질 김을 실실 흘리고 있더라고. 그것도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예. 이게 되게 유력한 추측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들으면서 생각해보면,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장을 안 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침묵할 리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그 인간들이. 근데 그에 반해서 더불어 시민당이라고 또 위성정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얘네가. 더불어 시민당은 거의 다 이재명 지지해요. 네, 거의 다 이낙연을 지지한 데도 없어요. 거의 다 이재명 쪽. 걔들은 이제 종북 쪽 원래 조사파 쪽이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는 전체적인 판에서 이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건 이낙연 쪽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약간 속이고 위장수를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우파 쪽도요. 지금 우파 유튜버들이 왜 이런 논평들이 왜 한 명도 안 나왔냐면 우파 쪽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지금 열린민주당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걸 지금 문재인 쪽에서 위장막을 쳤고, 이거 마지막 문구요. 대선 참여 여부에선 당 지도부가 계속 숙고 중인데, 문재인의 결정을 내려주시면, 문재인 주석이 결정을 내려주시면, 우리는 대동단결해서 갈 예정이다. 이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이제, 문재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나 아니면은, 사실 문재인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문재인이 지금 네. 오징어 게임에서 그 할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 할배. 뭐 시즌2에 다시 나온다는 할배. 사실은 지금 그냥 완전 아무리 국정을 잘했어도 지금쯤이면 완전히 마시가 있을 레임덕 상태였는데 지금 문재인은 그렇게 폭정을 일삼고 실정을 일삼았는데도 아직까지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여당의 유력 후보와 야당의 유력 후보를 모두 목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둘 다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요. 자기만의 뭔가 자기를 정말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누구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럼요. 이재명을 어떻게 믿어요? 문재인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재명 못 믿고 심상정 못 믿고. 심상정. 그래서 이 합당을 예전에요. 자유한국당하고 미래한국당이 합당을 할 때 몇 달 후에 문재인한테 물어봤다 그럽니다. 우리도 그러면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 합당할까요? 라는데 침묵하죠. 침묵해. 왜? 이거는 내 개인 당이니까 침묵해. 별동되고 특수임무되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써먹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재인이가 실시 불을 지필 수 있어요. 정봉주 나와라. 김어준 몰라. 그 TV에서 많이 받는 돈 포기할지 모르겠는데 김어준에 준하는 놈들 또는 숨은 얼굴 미남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우파에서 변절한 이상한 놈이 거기서 나와서 또 들러리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정도를 땡기기 위해서. 홍정우는 설마 아닐 거예요, 그죠? 우파는 언제든지 줄 서려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우파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요새 우파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교사 지난주에 말씀 잘했잖아요. 그 국민의 지면에서 그대로 민주당으로 옮겨도 전부 다 똑같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열린 민주당의 흥행을 위해서 별의별 놈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 아니 좀 좌파를 보고 이런 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얘는 NL, PD, RO 이렇게 노선이 확실하잖아요. 그럼요. 자기 주관이 있어요, 주관이. 그럼요. 근데 이거는 맨날 그냥 이번에는 정권 교체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간첩이라도 뽑아주자. 그냥 우파 정권을 무너뜨린 주범이라도 뽑아주자 이거잖아요. 지금. 네. 문재인이 제일 좋아하는 넘버 2 그냥 인형 중에 하나라도 뽑아주자 이거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린민주당을 주목하십시오. 앞으로 문재인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재인만의 맞춤형 대선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카드다. 주목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게 예. 어떤 움직임을 가져오는지 이 말이 맞을 겁니다. 대표님 말씀. 예. 이거 우리가 한번 들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곧 이래 될 거예요, 그죠?